자, 서울시 9급 면접시험 기출지문들이랑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한테 교재를 나눠드렸는데요. 제 교재, 원래 이제 수록된 교재 중에 일부를 좀 발췌해서 실었습니다. 별도로 따로 만든 건 아니고요. 풀 버전 강의는, 그러니까 1강의 관련된 강의는 본 강의 때 제가 제대로 드리도록 하고, 여기는 오픈 강의니까 좀 그냥 간단하게 좀 라운드업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앞에 보시면 이제 면접시험 개요인데요. 분위기는 그냥 쿨하고 마일드합니다. 뭐 따로 이렇게 압박 질문 이런 거는 일부, 약간 아까 말씀드린 10개 조면 한두 세 개 정도 면접위원회에 따라서 조금 까칠하게 묻는 게 좀 일부는 있는데, 대개 한 3분의 2 정도는 그냥 무난 편한 면접 나오면 뭐 다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면접의 스트레스가 뭐 면접 보시고 나면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성적이 좋으신 분들이야 뭐 상관이 없는데, 조금 뒤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럴수록 좀 답답하신 게 있죠. 아무튼 그렇고요. 뭐 무자료 면접인 건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됩니다. 그 정도는 뭐 성적이나 지역이나 이런 건 묻지는 않습니다. 뭐 나이와 얼굴이 나이인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는데, 다음에 지역 사투리 쓰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서울시는 그거 역시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제 경험칙입니다. 실제로도 뭐 나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복직이셨는데 3년 전에, 벌써 3년 됐네요. 54세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성분인데. 금융권에서 퇴직하시고 어디 감사로 계시다가 퇴직하시고 이제 그냥 동네에서 뭐 하긴 좀 그래서 취미로 공부하셨는데, 예전에 공부하셨던 좀 그게 좀 있으셨는지 아주 좋은 성적은 아니었으나 이제 뭐 중간 정도 성적을 받으셨고 집이 성남이셨는데, 그래갖고 보셨는데 본인도 되게 즐기시더만요 보니까. 그런데 뭐 하여간 되셨어요 결론은. 여튼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지방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 또 비전공, 예를 들자면 뭐 사복직은 뭐 여러분들 대부분 많은 경우들이 이제 복지 전공 아니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한 80% 정도 됩니다. 전공자가 한 20% 언더인 걸로 보이고요. 또 건축직 같은 경우에도 꼭 건축공학이 아니더라도 뭐 인근 관련된 학과에서 오시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도 중요한 건 그렇다고 차별하거나 그런 느낌은 거의 없고요.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이제 뭐 좀 잘 답변을 하시긴 하셔야겠죠.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도 왜 서울 오는데 뭐 그런 거 질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서울 처음 사는데 괜찮겠냐, 뭐 이런 류의 질문이 있기는 한데, 뭐 그런 거 예상해서 얘기하시면 될 일이지 그것하고 불이익이나 그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되게 그렇죠. 나이가 많다고 걱정, 어리면 어리다고 걱정. 사회 경험, 직장 생활 했으면 직장 생활 해봐서 왜 그만두고 공무원 되냐고 걱정. 또 학생분들은 사회생활도 안 해보고 공무원 지원했냐고 물어볼까봐 걱정. 다 걱정이에요. 결국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걱정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자기 얘기 하시면 된다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변별력은 뭐 중간보다는 조금 더 있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지난해부터인데 정확하게는요. 지난해부터 아마 우수 비율이 꽤 일부러 높이는 것 같다라는 걸 아까 통계적으로 저도 보면서 느낌이 좀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수가 좀 적지 않게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여튼 자, 특징은 5분 스피치 아시다시피 5분 스피치라는 걸 합니다. 이게 스피치라는 말 때문에 내막을 모르시는 분은 아나운서 스피치, 뭐 기자, 어떤 그런 MC 이런 류의 스피치를 생각하시거나, 좀 옛날 분들은 웅변의 느낌으로 이 스피치라는 단어를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이제 국가적인 5분 발표라고 하는데 그냥 본인 얘기 조곤조곤 얘기하면 됩니다. 제가 하는 표현으로는 그냥 답변을 한 3, 4, 5분 정도 긴 답변 하나 하시는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너무 그냥 앉아가지고 본인이 메모한 걸 가지고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시면 되는 정도이니까, 뭐 안 해본 걸 해보는 낯설어서 좀 부담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해보시면 다 그냥 고만고만 중간 이상은 다 하십니다. 뭐 그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뭐 지방직 중에 유일하게 서울시만 이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이 좀 안 하시던 분들은 좀 부담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직도 5분 발표라는 걸 하는데, 이거는 좀 되게 요식적이고 좀 여러 가지로 주제면서 좀 다른 점이 좀 있어서 아마 국가직 9급 준비하셨던 분들이 혹여 계시면 뭐 서울시는 조금 더 많이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별적인 20분간은 8개, 10개, 뭐 후속 질문 한 다는 아니겠지만 한두 개 후속 질문까지 포함하면 한 13, 5개 정도의 큰 질문을 받게 된다라는 것. 대부분 여기 보시면 오픈형 질문이 많습니다. 오픈형 질문. 약간 근데 국기법, 국가기초보장생활보호법의 생계급여 종류 4가지와 기준율을 말해보세요 라는 질문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죠? 수급 관련돼서 부양 의무자 기준이 강화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정도로 이런 게 오픈된 질문입니다. 더 오픈된 질문, 국가복지정책 중에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게 메인 질문이에요. 말했죠. 답변할 건 딱 정해져 있다고. 우주적으로 얘기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만한 얘기로 그 50문단 센텐스를 날려버리시면 아셨죠? 무슨 말인지?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말에는 경제가 중요하고요. 말의 경제는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할지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건축직, 도시재생사업, 건축법 1조 얘기해봐요. 콘크리트 양생조건, 어쩌고 저쩌고, 용적률, 건폐율, 정의, 이런 질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의자를 붙인 이유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안 했는데, 작년에 1차 때 갑자기 외부 면접위원들이 많이 오면서 특히 교수님이거나 어디 연구기관에서 왔는지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정 조에서 건축직이 3조였다. 그러면 한 조에 그분만 계속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이쪽만 멘붕인 거죠. 하지만 컨디션은 동일합니다. 그런 것도 조금 대비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뻔한 질문들이 나오기는 하니까 그 정도입니다. 질문이 오픈되어져 있다는 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자, 그렇게 그래서 본인이 준비한 대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래서 많은 것들을 공부하는 것보다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할지를 잘 탐색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돌아돌아 그냥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질문 범위는 생각보다 조별 편차가 꽤 큽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가끔 보면 그래서 국금세 같은 데 보면 몇 조 있나요? 저만 이랬나요? 몇 조분 비대수로 한 20개씩 달려요. 저도 그랬어요. 이런 거예요. 그 얼굴 생긴 여자분 면접위원 공무원이신 것 같은데 되게 웃으시면서 괴롭히시더라고요. 이러면 저만 이랬나요? 다 그랬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또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또 그렇게 보시는 게 또 면접을 좀 분별 있게 보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터이니 본인만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모든 질문을 다 알고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면접은 사실 이따 보겠습니다만 질문들이 좀 뻔하기 때문에 자, 대비법 여기 보시면 대상자별로 좀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국가적 구급 면접을 혹시 보셨던 분이 계시면 서울시정 부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되게 국가직에 비해서 되게 라이트한 면접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하시면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타 지방직이거나 지방교육 면접 경험을 하셨던 분이시면 거기는 좀 퀴즈로 간단하게 10분 정도가 보통 일반적인데 되게 간단 퀴즈로 몇 개 묻고 치우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서울시는 또 오픈 스피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정 부분도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차피 그래서 새로 준비한다는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게 좀 적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면접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현장 나가시면 덜 한번 겪어본 거라 그래 좀 안정감이 조금 더 있으시겠지만 내용적인 거는 조금 하셔야 된다는 정도. 또 아까 커트라인 점수인 분들 일베에서 바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수 받겠다는 생각하시면 우수 못 받습니다. 제가 보통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냥 안정적으로 좋은 경험도 생각하고 일단 최선을 다하자. 하지만 또 면접 준비한 거 어디 안 갑니다. 희한하게도. 그래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국가직이나 지방직 보실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직 9급이든 지방직 9급이든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면 여기 보시면 좀 필기 밸런스를 깨면서 예컨대 스터디에 올인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가 면준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집에서 기본적인 준비를 좀 어느 정도로 좀 하시는 거를 좀 필기 밸런스를 유지하시는 게 필기를 잘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면접을 더 잘 봅니다. 나중에 이렇게 올인하거나 하다 보면 어느 쪽에 쏠리기 시작하면 둘 다 말아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저는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지난해부터 계속 늘 노래를 부르는데 우선순위는 필기입니다. 필기를 안정적으로 하시면서 예컨대 아침에 그냥 도서관 가실 때 도서관 가시고 저녁 때 좀 일찍 오셔서 밥 먹으면서 뉴스 보고 그때 좀 준비하시고 스터디를 꼭 해야겠으면 주말에 잠깐 하시면서 그래야지 필기 집중력도 좋아지지만 그래야 꼭 뒤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면접도 안정감이 생기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꼭 그 밸런스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강조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밸런스를 갖춰가지고 팔자 고친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제 주변에. 농담이 아니라. 자, 그래서 기출 팩트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간단하게 원래 본 강의 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제대로 드릴 겁니다. 원래는 그냥 이거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면 이것도 한 2-3시간 가야 되는 거라 그냥 좀 주마갈 성격으로 좀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9급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 바로 최근에 봤던 10월 달에 봤던 지난해 2차 채용보단 특히 사복직은 지난해 1차 채용 때 추가 채용을 사복직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좀 기준으로 1차와 2차가 뭐가 다르냐라고 보통 많이 물으시는데 2차는 대량으로 여러 명이 다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위원들이 되게 많이 오고요. 이렇게 좁게 하지를 못해요. 하지만 지난해 1차도 그런데 실제로 후기를 보시면 그 느낌을 확연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데 1차 때 되면 5분 스피치 주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되게 전문적인 것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그러면 해당 직렬의 면접위원들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다 포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쪼가 적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이렇게 갑자기 높아져 버리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차 때부터 외부 면접위원을 대거 충원하는데 예컨대 복지 현업에 계셨던 어떤 복지관에 뭐 관장님이 오셨다. 난리 나는 거죠. 실제로 5분 발표 주제부터 그랬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채 기준 2차 때 대량으로 뽑아서 그냥 관련된 분 이렇게 섞이거나 직렬 관련된 분이 없는 경우들이 되게 일반적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 조금 지난해 1차 때 되게 애 먹으셨던 분들이 지난해 그래서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의견 바로 보겠습니다. 저기 뭐 내용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20분, 25분 보고요. 외부 인사가 되게 이번에 1차이기 때문에 인원이 적어서 되게 많이 오실 거예요. 조마다 다 한 분씩 박혀 계실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분들이 역할을 하려면 왜냐하면 또 따로 그것만 뽑는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더 좀 세게 물으시는 게 좀 많습니다. 후기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겠고요. 여러분 보시면 아까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또 5분 스피치는 그 통상 여기 적었습니다. 주제가 되게 모호합니다. 이따 보겠습니다만 모호한 주제들이 나와서 이게 도대체 뭐 잘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뭐 떠들기도 좀 그렇다 이런 주제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지난해 공채 2차 때 대량 공채인 그러니까 전체 정규 공채였을 때 그렇고 1차 때에 몇 개의 직렬만 뽑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비교해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전문적인 질문들을 꽤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컨대 직렬 전공 질문들 아까 말했던 무슨 뭐 기계직이면 베르누이 법칙이 어쩌느니 다음에 뭐 건축직, 토목직 같은 경우 무슨 법칙이네 이런 것들을 묻기도 하고 어떤 데에 따라서는 그다음에 현업에 가서 이런 거 하면은 또 뭐 RS 가봤다 그러면 펌프의 종류가 뭘 봤냐 이런 걸 묻는 수준까지 가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면접의 성향에 따른 거라 좀 들쭉날쭉이긴 한데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다 정도를 좀 예상을 하셔라는 말씀 정도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칙적으로는 좀 두루두루 하는 게 맞습니다만 내일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뭐 기본적인 얘기나 다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 5분 스피치부터 볼게요. 5분 스피치 기출. 자 여기에 보시면 이게 가장 최근에 공채 때 나왔던 질문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만회총회에서 면접 일자가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여기 몇 개죠? 질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뭐 이렇게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그죠? 꽤 많았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직렬과 상관없는 주제가 나오고요. 한번 보시면 되게 약간 시사적인 것도 조금 있고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도대체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도 꽤 많습니다. 그죠? 보시면 여기 근데 1인 미디어면 유튜브 얘기일 테고요. 뭐 이런 건 뭐 그냥 어디 내가 본 거 있으니까 좀 떠들면 뭐라도 열심히 하면 얘기하면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지만 뭐 이렇게 질적으로 뭐 구분되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고요. 다음에 인지부주와 이런 거면 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물론 이제 이런 거 할 땐 공무원에 좀 관련된 쪽으로 좀 얘기를 하시려고 노력은 하셔야겠죠. 기왕이면. 근데 약간 대학교 레포트인가? 약간 이런 느낌? 그런데 뭐 조직심리학, 조직행동학, 뭐 조직론, 인사조직론 뭐 이런 거에나 나옴직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주어서 좀 깝깝한 나만 깝깝한 거 아니거든요. 다 사실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오분 발표 주제는 맞추겠다. 디폴트 값이 못 맞추는 게 디폴트입니다. 내가 준비해도. 물론 저도 맞춘 것도 있긴 합니다만 소발에 쥐잡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게 나온다는 걸 디폴트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결지어서 뭐라도 내가 준비한 걸 가지고 열심히 엮어서 얘기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본질이지 이걸 맞추겠다거나 잘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학술 발표 교수님 심포지엄 세미나 발제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개념 자체가 그렇죠. 본인 공무원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과 연결시켜서 뭐 그런 의미로 자꾸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중요하다 정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NCS 면접도 나왔고요. 기술직이라고 해봐야 사복직이라고 해봐야 상관없는 게 나왔고요. 기술직렬이라고 해봐야 아무 구분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렇죠? 보시면 자 그냥 뭐 말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결론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단순한 질문들이에요. 사실은 공무원 지원 동기 얘기해 보세요라는 질문이고요. 그죠? 유튜브나 뭐 SNS나 이런 걸 믿으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고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그러니까 어느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걸 하면 좋겠죠. 서울시에서도 자체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만드는 채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그런 얘기도 좀 하시고 그러면 두루두루 찾아봤구나. 열심히 준비했네.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어요? 그죠? 신문방송학과 교수님이 유튜브의 현황과 문제점 발제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뭐 그런 게 나오는 것보다 됐죠? 그런데 그죠? 뭐 1차 공채 때도 보시면 여기는 이제 기계전기 토목 건축만 봤는데 그냥 공채 때 그냥 나왔던 거와 그냥 무난하게 직렬과 상관없는 게 나왔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2018년도에 이와 수학적 사복직 거를 보세요. 제가 이런 가능성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복직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사복직도 경력 채용을 3, 4년 전에 했었는데요. 그때도 이 정도 수준으로 물어보거나 발표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공자가 아니거나 현업 필드에 없으면 말할 재료가 너무 없는 재료예요. 후기를 보시면 악설이 납니다. 여러분. 사복직은 반드시 이때 후기를 제가 수강생분한테 먼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테인데 이 정도까지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타겟팅한 주제, 물론 되게 넓은 주제이고 그렇긴 합니다만 직렬에 딱 스페시픽한 주제를 줘가지고 5분 떠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다 뽀록 나거든요. 이게 이 정도 책 읽기 얘기하려면. 그래서 되게 난리가 났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 좀 보셨으면 됐겠고요. 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준비해야 된다는 정도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직렬별로까지는 아니겠으나 이런 가능성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뭐 구급대 뭐 이렇게 하지만 뭐 5분 발표 주제는 그냥 묶어가지고 이렇게 퉁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죠? 질문 자체에서도 이런 정도 수준까지도 물어볼 수 있다는 면접위원에 따라서 염두에 둬서 조금 공부는 좀 해야겠다 정도를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시면 맨날 이런 것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두루뭉술한 것만 나오지 않았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복직 죄송한데 사복직 예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사복직인데요. 그죠? 이것도 별도로 사복직 옛날에 따로 뽑았었죠. 재작년까지. 따로 뽑았을 때 사복직입니다. 봄에 채용했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사복직인데 이런 걸 낸 적도 있습니다. 사복은 아닌데 스페시픽하게 시사 문제만 갖고 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약간 종을 못 잡게 하는 게 좀 있어요, 늘. 이번에 또 역시 종을 못 잡게 하면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몰라서 조금 그런 면에서 약간의 만큼은 좀 긴장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좀 알려면 좀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하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오분발표 문제지는 대충 그냥 느낌만 복원을 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그냥 이런 정도의 완벽하게 비주얼까지 그렇진 않은데 대충 이 정도의 워딩으로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를 보면 대개 보면 자료를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 대개 보면 이거 읽어봐야 뭐 발표할 때 그대로 읽을 것도 아니고 실득이 없으니 그냥 이것만 보시고 여기를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문제는 사실은 어디에서 발췌했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냥 이 문제 여기서 내용 가지고 발췌해서 냈구나라는 걸 제가 알아서 복원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 느낌이라는 체감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뭐 특별하게 뽑을까요? 취지 정도의 배경 설명에 그칠 뿐 뭔가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이런 건 없어요. 원래 그냥 약간의 힌트 정도만 주는 것이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뭐 폴 그라이스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미치겠죠, 그죠?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경험이나 이런 걸 풀어서 그냥 얘기하시고 의미부여하시고 공무원 되면 어쩌고 저쩌고로 가시면 뭐 되게 무난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복직 건데요. 그 옛날의 사복직입니다. 이거는 공유경제 물었던 때입니다. 시사를 물었을 때 이러이러한 얘기 나와서 이날도 그냥 무난한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가 나와가지고 다음 또 갑자기 또 멘붕 하시기도 했었어요. 그죠? 사회복지직인데.
사회복지직과 공유경제 그러면 좀 연결지어서 얘기하셨으면 더 아주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류의 주제를 좀 줘야 준비하신 것들이 좀 변별이 좀 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는 늘 기대를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들이 많아서 디폴트는 모르겠다가 디폴트, 못 맞춘다가 디폴트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두루두루 대응해서 좀 쓰실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본 강의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경력 채용에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참고로만 하시고요. 자, 그래서 기출지문 세트를 좀 보겠습니다. 저는 기출지문 세트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세트라는 말은 바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받은 질문들을, 한 사람이 받은 질문입니다. 한 사람이 순서대로 메인 질문과 니은자는 꼬리 질문입니다. 후속 질문을 이렇게 세트로 정리한 풀 패키지입니다. 되게 뭐 제가 면접 강의를 4, 5년 전에 처음 할 때 보면 다 그러니까 분해한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저런 거 분해했을 때 낱낱이 흩어지면 그게 정보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퀴즈형으로 자꾸 이해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첫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쫙 읽어보시면. 그죠? 그 사례입니다. 이거 사복입니다. 사복직인데 자 발표했더니 다른 사례 있니? 뭐 발표한 사례가 마음에 안 드셨나 보죠. 뭐 뻔한 얘기 했거나 옛날 얘기를 했거나 그다음에 가족 없다 그러면 가족이라도 뭐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 같잖아요. 흐름이 가족이라도 그러면 그다음에 됐고 본인은 어떤 사람을 생각하냐. 참 우주적인 주제죠. 그죠?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 판에 뭐 하나만 답변 못할 거 없어요, 여러분. 틀린 답변도 없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전공 얘기하면 되잖아요. 자 관심 분야 뭐였었는지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요. 틀린 답변은 없어요. 여기서도. 그다음에 공부하면 힘든 거 뭐 다 아는 거죠. 뻔한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사복직 지원 이유 어려운 분들 도우려고 봉사하다가 저의 기쁨을 느껴서 뭐 이렇게 갈 수 있죠. 그죠? 뻔한 얘기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아니죠. 또 이렇게 물은 건 뭐겠어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 하니까 깝깝한 거죠. 아니, 본인이 구체적으로. 다음. 가치관을 깨기 이건 많이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질문지가 있기는 해요. 꼭 거기 거 묻진 않지만 깬 경험 많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다음에 이건 맨날 나오는 고전적인 질문이죠. 행편 어른 할머니가 쓰레기보단 투기하면 과태료를 부과할래 말걸래. 이건 정답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봐주고 그럴 수 있는 게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당연하게 뭐 하여간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럼 또 꼬리 질문 안 된다 했더니 그럼 환경이 어려운데도 꼭 그래야 되겠니? 그러면 뭐 기대하는 답변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다음 자 여기까지가 앞에 보셨던 여기까지가 바로 이런 것부터 인적성 질문이라고 합니다. 본인에 관련돼서 지원 동기부터 해서 경험 같은 걸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경험까지 포함돼서 이런 걸 인적성 질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단 어떤 얘기를 할지는 여러분들이 고르시는 거죠. 그 어떤 얘기를 했는지 고른 거를 가지고 면접위원들, 보통 판사는 이제 그 심증을 구성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구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해준 정보를 가지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얘기하는지가 몇 마디 못할 거죠 여기서 다. 그죠? 3, 4, 5문장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것들을 형성시켜 주시는 질문들입니다. 다음에 이런 걸 공직관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세 같은 걸 물어보는 질문. 비중이 대충 이 정도가 됩니다. 다음에 정책들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특별하게 퀴즈형 질문들은 별로 없습니다. 차통에 대해서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해봐라. 우주적인 질문이죠. 그죠? 뭐 이런 게 조금 지식형 질문일 수 있습니다. 서울형과 국기초 좀 다른 점이 어떤 것들이 다르냐.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공부하셨으면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 묻고요. 그다음에 약간 현업들 이해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질문이 보통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걸 고른 이유는 되게 표준적인 질문 구성이자 분포입니다. 이게 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거 많이 안 묻고 경험을 좀 많이 묻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 이건 거의 안 묻고 어떤 정책이나 본인 하고 싶은 업무 관련되거나 아니면 관심 업무 관련돼서 막 질문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게 면접위원도 역할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면접위원이 열심히 하시면 좀 많아지시는 것도 좀 있고 뭐 이런 변수가 좀 있긴 합니다만 이거 스탠다드한 정도의 분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 그렇게 해서 뭐 설명을 만들고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후기 사례집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례집을 다 하려면 너무 많아서 이걸 뭐 일부만 발췌를 했는데요. 일단 모든 시험에서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 물어봤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내가 뭘 준비할지를 씁니다. 그죠?
필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토익의 영어가 다르고 서울시 영어가 다르고 뭐 예전은 그렇게 합니다. 국가직 영어가 다르고 다른 영어잖아요. 그거는 서로 이해하셨죠? 영어라고 퉁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고 맞춰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 내가 질문의 범위, 뭘 준비해야 될지 레인지가 서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그리고 질문 세트가 중요한 건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흐름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비교하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나중에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숫자를 보시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비교해 보시면 뭘 알 수 있겠어요? 경향과 패턴을 알 수 있죠. 많이 묻는 질문. 아, 이런 것도 물을 수 있겠구나. 그죠? 이런 어떤 흐름들을 파악을 해야 내가 어떤 것들을 질문하게 될지를 예상을 해야 내가 막연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걸 알 수 있겠다라고 재료를 뽑아내실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말은 셀렉션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다 공목을 막 이렇게 뭐 미친 듯이 쓰는 게 아니라 3, 4, 5문장으로 중요한 걸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이 중요한데 골라내기 위해선 질문이 어떻게 왔을 때 이런 걸 써먹어야 되겠다라는 걸 역으로 알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편안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이지 질문 바이 답 이런 식으로 1대1 관계를 맺어 놓으시면 그거 아니면 내가 답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더 시달리시고 질에 더 긴장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수강생분들은 이걸 나중에 카페에다 소개해 드릴 텐데 풀 버전을 자기 증명할 거 최소한 작년 재작년 거는 원래 지난해 재작년 거까지는 쭉 한번 정독을 이거 자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분하게 마음을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아 같은 질문이구나 반복되는 질문이 있구나 그죠? 나는 이런 걸 이렇게 하면 되겠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다 보면 질문들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이게 몇 가지 카테고리로 묶여질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이 질문 세트를 정독을 반드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독을 이것부터. 그러니까 질문의 레인지를 파악을 먼저 하는 게 1순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다 수강생도 뭐 대부분이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보내주시고 카톡으로 남겨주시고 한 거지. 그죠? 뭐 제가 뭐 어디서 도청을 했거나 인재개발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일일이. 다들 선배들이 남겨주신 거니까요.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복 보고요. 그럼 질문이 뭐 이런 거 물어보나요? 저런 거 물어보나요? 저한테 안 물어봐도 되죠. 되게 이게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계직도 있고요.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본인 직렬. 건축직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기 직렬 것만 보시면 됩니다. 간호직은 제가 지난해 사례가 없어서 2016년도 사례랑 몇 개 사례가 좀 없는데 최대한 좀 모아서 따로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직은 조금 복불복으로 여러 가지로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관념적으로 느끼기에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질문 세트가 있으니까 반드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폰으로 보실 수 있게 되게 저도 늘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좀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예전에 교재다 넣었다가 지난해 교재 보시면 기출 세트만 100페이지였어요. 그래서 와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방법을 찾다가 구글신의 힘을 얻어서 구글 드라이브에 이렇게 폰으로 나중에 카페에 가시면 수강생분들은 카페에 등록하시면 수강자료 게시판에 이렇게 사례가 있습니다. 937개네요, 사례가.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보니까 지난해 2차 때 378개가 있고요. 일단 자기 직렬 거 여기 터치하시면 여기 밑으로 쫙 있거든요. 이게 한 1000페이지쯤 넘어갈 거예요. 문서 페이지로는. 누르면 바로 가게 지금 다 하이퍼링크를 만들어 놨으니 눌러가셔갖고 반드시 정독하시고 메모할 건 메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1순위입니다. 그게 1순위. 그러니까 질문의 범위. 물론 제가 강의 때 이런 거 준비하세요, 저런 거 준비하세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긴 하는데 그냥 수동적으로 하시는 거랑 본인이 감을 갖고 하셔야지 그죠? 그걸 하시는 거랑 되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답 필기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주도해서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모아놨으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면접 후기입니다. 이건 아까 뼈에 해당된다면 이제 살에 해당되는 겁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어떻게 답변하고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질문 세트에서는 전체 얼개, 질문 사이의 흐름과 후속 질문의 패턴, 사람들 간의 어떤 질문의 유사성, 뭐 또 보시기에는 지난해 하고 올해가 이런 건 좀 다르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아실 수 있다면 여기에서는 실제 답변들이 어떻게 오갔는지를 좀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여기도 몇 개 넣으려면 한단이 아니라서 일행 거랑 좀 몇 개를 넣었는데요. 뭐 이런 것도 나중에 후기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술 직렬과 일행의 직렬은 한 80%는 똑같습니다. 다를 건 없습니다. 직렬에 관련된 약간의 스페시픽한 20% 30% 정도만 다르고요. 일행 직렬은 다 여러분한테 물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려면 이런 것들도 뭐 간혹 참고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좀 보십시오. 온 발표의 요지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좋겠고요. 뭐 이거 쭉 내려 보시면 자, 이거는 사복직권은 제가 일부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추가 채용 때 사복직만 따로 뽑았을 때 사례를 일부러 넣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후속 질문이나 답변들부터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면접관들이 신나서 막 물어보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워스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비를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기를 보시다 보면 공부가 되는 게 되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이분들이 이만큼 준비해서 이만큼 얘기하고 오시는 건데 얼마나 고민해서 만든 것들이겠습니까? 물론 다 퍼포먼스가 있지는 다 발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좋은 힌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보고이죠, 이거 자체를. 그리고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간단하게 이거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 후기 유의점에 자, 이거는 말이 아니고 글입니다. 본인이 면접 본 걸 녹음을 해가지고 그대로 타이핑해가지고 복귀한 게 아닙니다. 사후에 와서 이런 요지로 얘기했다는 걸 글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이 왜곡이 되고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도 있고요. 이런 요지로 얘기했습니다는 거지 말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을 이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와 다들 똑똑하고 말 잘하나 봐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 없고요. 말줄임표 없고요. 눈 돌아감, 땀 삐질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런 요지로 정리하면 다 매끈하게 보이는 겁니다. 중요한 건 흐름을 보고 말의 컨텐츠를 보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언어적 부분은 없다는 거 고민해 두시고요. 하지만 면접장이라고 시뮬레이션을 하셔서 그걸 공부하거나 외울 게 아니잖아요.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면접관 눈으로 보시게 됩니다. Q를 기준으로 A를 보시게 돼요. 오이고 이런 거 괜찮네. 뻔한데 답하네. 이런 게 보여요. 좀 정리된 글 사이에서도. 어떤 거는, 와, 되게 별 얘기 아닌데 되게 좋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보다 보면 나중에 되시면 힌트들을 많이, 나도 이런 경험 있는데 맞다. 나도 갔을 때 이런 게 있었던데.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기 거가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자극이 되는데 되게 좋습니다. 읽다 보시면.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말재료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 안에도. 그걸 잘 활용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후기 강의 자체를 드리지 않습니다. 인간에서는. 왜냐 그러면 여러분 상상력을 너무 제한시키는 것 같고 뭐가 좋다 하는 것도 넌센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자료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 최종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A 그다음에 Q 하다 보면 면접위원회 Q 중에 지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실제로 현장에 와보면 말이에요. 블라블라블라. 뭐 잘 몰라서 그런데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들은 되게 귀한 정보입니다. 왜냐 그러면 해당 면접에서 직접 전해들은 얘기잖아요. 그걸 보시면 그 자체도 말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아, 이런 맥락이 있구나. 그죠? 그런 것들을 귀히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좋은 간접 체험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A로 빙의해서 좀 보시면 시뮬레이션이 되기도 해요. 그죠? 누구는 어떤 거 후기 보면 약간 숨 넘어가는 거 있어요. 긴장돼서 막. 면접에 막 퇴근하니까 막 쫙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후기가 좋은 후기냐? 다 좋은 후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후기가 복원이 된다는 말은 면접을 정신줄을 잡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줄을 못 잡았으면 면접 때 안정감을 못 보여줬으면 돌아오고 나서 질문도 기억이 잘 안 나고 무슨 답변인지 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돌아와서 조곤조곤 정리했다는 말은 이미 안정적이었다는 얘기고 그 자체로만 더 중간은 갑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같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가면 이걸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세트를 보시고 후기를 보시면, 그죠?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 중간부터 시작하시는 거가 됩니다. 그리고 후기를 보시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또 양도 많습니다만, 다양하기도 합니다만, 그걸 보시면서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자기 직렬권 보시고 다른 직렬 것들도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후기들 코멘트 같은 경우에도 다 넣습니다. 뭐 간헐적 후기도 하나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도 제가 오픈 자료에서 넣어놨고요. 교재에서는 다 실릴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후기입니다. 면접 후기, 풀 버전 후기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아까 사례집이 아니고요. 이제 아까 후기들 모아놓은 건데 304개입니다. 상당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보시기 불편할까봐 제가 1번, 2번, 3번에서 누르시면 그쪽 링크로 다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데 일단 자기증명할 거 털어서 먼저 보시고요. 일행이 기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행 거를 좀 기준으로 최근 거 골라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아마 스마트폰에서 보시기 되게 편하실 겁니다. 화장실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전철 버스 이동하시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필기세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 앉아가지고 이러실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고요. 2018년 거부터 해서 역으로 다 있기 때문에 찾아서 반드시 좀 먼저 좀 보시고 그러면 자 질문 세트를 질문을 알고 실제로 답변 내용을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좋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납득이 돼야 돼요. 이게 좋은 거구나. 어떤 후기가 좋은 후기인가요? 저도 뭐 여기 보시면 제가 마킹을 해놨습니다. 좋은 후기는 내가 보기에 좋은 후기. 우수를 받는 후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착각이에요. 왜냐 그러면 언어는 전체 면접의 절반밖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이쁜 거 똑같은 말을 해도 미운 거를 여러분들 인생 삶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컨대 연애 보신 분들은 알죠? 밥 먹었어? 라는 말. 이 네 글자 텍스트 안에 100만 가지 표정이 있다는지 연애 초창기랑 식었을 때 바람 폈을 때 그죠? 말의 그 온도와 느낌과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게 중요하다고요. 말은. 면접 때 그 외관을 짜고 있는 건 안전감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텍스트만 보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 흐름을 보다 보면 뭐 복기를 얼마나 세세하게 해주셨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복기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아 이거 되게 좋구나 라는 거를 아시게 되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또 면접 보고 나면 이 후기를 보면 내가 만나지 않았고 사전 정보가 아무도 없는데 제가 뭐 개인 정보 다 지웁니다. 뭐 물결로 지우거나 다 이렇게 지우는데 보는데 되게 이런 느낌의 사람일 것 같아라고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는 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후기입니다. 그게. 글로도 그 정도가 느낌이 왔는데 실제로 봤으면 더하면 더하지 더하지는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서 내가 스스로 좀 납득이 돼야 돼. 이걸 어떤 데서 그런 게 오는지. 아까 제가 내 언어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것보다 구체적인 얘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좀 느껴보신 것들을 느낌을 갖고 좀 자기 언어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통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의 실체를 본인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전략 아닌 전략이 먼저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면접 준비 로드맵입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본 강의 때 교재 때 실려 있는 거기는 한데 뭐 그냥 참고로 그냥 보셨고 본 강의 때 제대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약간 팩트 체크를 먼저 좀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보셨던 실체 파악하고 감을 먼저 잡아놔야 그 다음에 예컨대 건축직이면 도시재생에 어떤 질문이 왔고 답변을 어떤 수준으로 했으며 이런 내용이 왔으니까 이런 걸 해야겠군. 어디 갔더니 우리 동네에서 이런 걸 봐서 이렇게 했더니 면접위원도 피드백도 되게 좋고 이런 내용 하니까 되게 좋더라. 맨날 7017만 가는 게 아니라 용산 다시교원상가만 가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도 되게 좋은 게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찾아내는 것. 그죠? 우리나라 보건정책 어려움이나 금연이나 뭐 저출산 아주 거창한 걸 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죠? 예컨대 감염병이 났을 때 보건소 역할이 어떤 것인지 예컨대 뭐 저쪽에 어디죠? 목동병원 같은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컨셉이 아니라 거기 간호원으로 일을 했다면 그걸 관리 감독하는 보건소였다면 이렇게 구체 단위로 내려오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거기서 좀 아시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면 자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이것만 확인하셔도 적어도 면접 준비 전 51%는 이걸 해결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본인이 느껴야만 이걸 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후기를 좀 반드시 좀 벤치마킹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정리와 공부가 돼야 되겠죠. 정리와 공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성 빈출질문 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이런 것들을 많이 되게 묻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할 때 뻔하다고 본인이 대본 만듭니다. 자꾸 대본 만들고 고치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준비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준비하는 건 뭘까요? 지원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의 지원 동기는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 부모님도 알고 여러분 애인도 알고
저도 알고 면접위원은 모를까요? 왜 공무원 하려고 하는지? 봉사의 화신, 청렴의 화신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지만 그런 얘기 들으면 아니 뭐 일본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표현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헌신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 공무원에 지원하게 됐다. 어디 봉사했더니 내 안에 기쁨에 충만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공직에 지원했다. 병원보다는 지역의 주민들과 밀착해서 이렇게 하는 게 보람 있을 것 같다고 지원했다. 뻥이죠. 서로 그냥 접대형 멘트입니다. 그런 얘기를 9명, 7, 8명, 9명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려운 일입니다. 지원 동기를 하는 건. 그건 스스로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발견. 99%의 지원 동기는 서로 다 아는 거예요. 1%를 서로가 본인도 모르는 거죠, 아직.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다 보면 어떤 게 보람이 있을지에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시고 하고 싶은 업무,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이 다 맨 마지막에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자기소개는 더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모든 걸 준비해서 그래 나라는 사람을 어떤 거를 가지고 3, 4, 5문장을 가지고 보여주는 게 나를 잘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자기소개부터 대본 쓰기 시작하죠. 지원동기 대본 쓰기 시작하고 만지작 그런 게 되게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좀 두루두루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 제가 강의랑 드리면서 다 강의 때 다 안내를 다 드릴 겁니다. 자세하게 여기서는 그냥 뭐 강의를 안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라도 그냥 기본적인 가이드를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은 기출지문을 보시고 하시면 대충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아시릴 때 제일 핵심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분야에서 실제로 플러스 앞으로 어떤 거를 가지고 보람이 됐건 긍지가 됐건 혹은 어떤 서울시민의 행복의 기여가 됐건 뭐 비전이 됐건 하고 싶은 업무, 관심 업무가 핵심이 되겠죠. 뭐든 이거를 뭐 너무 스페시픽한 거 말고요. 좀 조금 넓더라도 여기에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엮어내는 작업들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전공 질문들 아까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 좀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늘 후기 케이스는 수시로 좀 탐독하시면 여러분 준비되시기 전에 그냥 관념적으로 보시는 거랑 준비가 좀 된 다음에 하나씩 보기 시작하면 와 이거 진짜 좋은 답변이구나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됩니다. 나도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길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본인 피드백을 받는 게 어쩌면 면접 준비도 안 해보신 스터디원들끼리 앉아갖고 콩인의 파친에 서로 얘기해주고 서로 동병상련하는 것보단 현실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준비를 했으면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연습하시는 거는 아이고 잘못 들어갔는데 제가 나중에 그 실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때 오셔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릴게요. 그 5분 스피치 같은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닥치면 다 합니다. 5분 동안 벌벌 떨어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분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닥치면 다 하게 되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실습 때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자가면전이라고 하죠. 혼자 준비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모든 걸 세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세 문장으로. 경험이 됐건 훈련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경험이 됐건 정책이 됐건 뭐가 됐건 본인의 장점이 뭐예요? 세 문장. 단문 기준입니다. 중문, 복문 반측하지 말고요. 본인이 삶에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뭐예요? 세 문장. 고르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의외로 익숙하지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게. 그죠? 힘들었던 경험을 한 10분 동안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죠. 근데 대본을 쓰면 논리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배경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내려가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엔딩이 결론이 뒤에 나오죠. 제가 예전에 뭐 무슨 경험,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뭐가 있어요? 제가 실은 수험 기간이 몇 년 전부터 길었는데 예전에 한번 면접 갔다가 커트라인이 10분만 안 돼서 이렇게 막 이렇게 시간 가는 거예요. 50센텐스 중에 여러분들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겠어요? 저기 바깥 못하는 게 집에서 들어가서 바깥 못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첫 문장. 됐잖아. 더 이상 필요해요? 수험 기간이 좀 길어서 더욱 마음고생도 좀 심했던 게 좀 힘들었습니다. 끝.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어떤 느낌이 아시겠어요? 한 문장 더 붙이면 그만큼 붙여만 주시면 그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 각오와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내가 얼마나 눈물 나고 힘들었는지를 막 앵벌이로 얘기하시려고 하시면 절박함을 강조해야 된다면 웃을 받으려면 세 문장은 안 절박해요? 말은 경제입니다. 셀렉션을 하시는 거고 어떤 얘기를 할지. 아까 저기 카풀 그것도 토론에 나왔었는데 7급 때는 택시 문제 많죠?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세 문장. 오만 생각이 들어가죠?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 문장이 정리가 되면 30문장도 됩니다. 이런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 사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경험이기도 할 겁니다. 아무튼 이게 좀 하시고요. 다음에 5분 발표 같은 거를 하시거나 스피치 하실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녹화를 하면 되게 부끄러우니까요. 녹음을 하셔서 반드시 들으십시오. 녹음은 되게 녹화보다 녹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는 자기한테 피드백을 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스터디를 해야 된다는 건 피드백을 받고자 하는 의미인데, 그죠? 뭐, 본인이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 본다라는 긴장감을 더는 훈련을 하는 데는 일부 도움이 되는 게 있겠으나, 왔다 갔다 비용 뭐 등등등 해서 저는 가성비는 참 떨어지는 일이기는 합니다. 여튼, 뭐 심리적으로 서로 동병상련을 하면서 뭐 그런 거는 마음 위로가 되는 측면이 뭐 없지 않아 있겠으나, 그냥 녹음을 하시면, 혹시 녹음을 해서 자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보시면 내 목소리가 남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본인은 자기 목소리를 모르죠. 그죠? 당연하게도. 녹음해서 들어보면 되게 낯설게 들립니다. 남의 얘기처럼. 들어보면, 아, 내가 이렇구나, 라는 걸 하시게 될 텐데, 진짜 못 들어주겠다라는 거 부끄러운 거 말고, 들어봤더니, 도대체 내가 제3자로서 도대체 못 들어주겠다라고 해서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내가 말을 했을 때 되게 긴장하면서 막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그냥 무난하게 들리던데요? 되게 이렇습니다. 그게 맞은 거예요. 그럼 말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내용을 걱정하시면 되죠. 이렇게 꼭 녹음을 해서 몇 번이라도, 특히 5분 스피치는, 그죠? 반드시 몇 번이라도 피드백을 반드시 이렇게 자기가 나중에 지우면 되잖아요. 부끄러우시면. 바로 지우시면 되니까 바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스터디는 좀 꾸려드리고 있는데 아마 9급들은 필기 좀 9급들까지 시험 보시고 나서 좀 많이 오실 것 같으니까 신청서 받으시면 되는 대로 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좀 스터디는 핵심은 뭐냐 그러면 스터디는 연습입니다. 공부가 돼야지 연습이 의미가 있죠. 기본 공부가 돼야지 모의고사를 보러 다니는 거잖아요. 물론 중간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의고사를 점검하는 건 필요하나 공부 안 하시고 모의고사만 보는 것, 즉 스터디만 열심히 하는 걸 면접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사소한 걸 갖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막 짜잘한 걸 가지고. 제가 30명 기준으로 28, 7명 정도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되게 그렇게 사소한 걸 지적하다 보면 한 4, 5명이 모여서 서로 사소한 걸 지적하다가 서로 돌아갈 때는 서로 멘탈이 서로 깨져가지고 유리 멘탈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시죠. 서로 간에. 뭐 그렇게 되시는데 그러시지 말고 좀 격려하는 위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스터디를 위해서 스터디를 하지 마시고요. 제가 빠지면 스터디가 깨지는데 아니 현직되면 평생 동기예요. 뭐 그게 걱정들을 해. 그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좀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뭐 1대1 모의 면접 같은 걸 제가 할 테니까 그거는 그때 좀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뭐 주마간산으로 좀 말씀드렸지만 본 강의 때는 좀 하나하나 좀 사례를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다음 타임에는 또 하나 뒤에 보시면 몸준인데 이렇게 한번 참고로만 보십시오. 중요한 건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이 중요한 건 봉사활동 해봤니라는 질문을 많이 해서도 하긴 합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뭐 좋겠다 싶은데 여기서 여러분 봉사활동을 복지기관에서 배식봉사 어려운 데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런 거를만을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한 선입견이라는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죠? 본인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쓰는 모든 행위가 다 봉사입니다. 가까운 예로 멀리 가지 마시고 그죠? 가까운 동, 구, 서울시는 너무 크고요. 가보시면 각종 행사, 요즘 아파트 단지마다 다 뭐가 있나? 경로당 있습니다. 경로도 중요한 복지 거점 시설입니다. 뭐 간호직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정기적으로 진찰도 오고요. 그죠? 그걸 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예컨대 거기만 해도 행사할 게 있고 뭐가 있으니까 도와드릴 게 있습니다. 그렇죠? 가까운 것부터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단발성보다는 가급적이면 그죠?
다발성, 꾸준히 라는 건 2회 이상이면 꾸준히죠. 2번 이상이면 꾸준히니까 좀 가까운 데서 좀 볼 수 있는, 또 기왕이면 본인이 희망하는 거나 이런 거에 좀 연결이 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공무원이라면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실 수 있는 거면 더 좋겠죠. 그죠? 기왕이면. 그래서 그것도 몸으로 면접 준비 하나의 일환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축제 같은 거 가보시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자기 직렬 것들을 조금 더 우선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은 뭐 예전에 뭐 몇십 시간 기록이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뭐 그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애티튜드를 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직무에 관련돼서 내가 현업을 이해하는 데서 조금 더 그런 게 좀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뭐 사복지관, 뭐 사회복지관 같은 게 동네마다 다 있으실 테고, 뭐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거나, 그래서 내가 이래서 느끼는 점들, 그리고 서울시 정책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좀 한두 마디라도 좀 건져낼 수 있다면 되게 좋은 그런 게 아니겠죠? 건축지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재생 같은 거는 빼뜨릴 수 없을 텐데 멀리 가지 마시고 일단 동네부터, 그죠? 동네부터 어떤 데가 개발이 됐고 어떤 게 있고 뭐 등등등, 뭐 나중에 말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부터 좀 보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적인 봉사활동 포함해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잠깐 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준비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이어서 강의 내용과 같이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있다가 뵙도록 할게요.